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어젯밤 갈라 만찬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조우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세안 기간 아베 총리와의 공식 회담이 열린다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한일 갈등 속에 미국 관료들이 23일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방한하는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일 관계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다른 상황 외교 관계 급한 게 많은데 일단 한일 관계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상 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아마 연설도 있고요. 오후에 동아시아 회의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일단 어제 갈라만찬에 만났는데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악수 정도만 했습니다. 우리 쪽에 자꾸 좀 만나자 하는 것 같은데 일본 쪽은 아직은 그런 데에 선뜻 화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상 간 만나야지 뭔 이야기가 터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입장을 계속 견제를 해왔고요.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아무래도 보수층 여론도 튼튼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일 간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현상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용 문제에 있어서 한국 측에서 입장을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얘기했던 수출 규제를 갖다 풀어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신뢰 악화를 명분으로 해서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해서 우리가 지소미아 팩이라는 카드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어떤 한일 간의 주고받는 카드에 있어서 즉 현상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정상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 이런 입장이고, 일본 쪽에서는 이제 한국 측의 입장이 완전히 변해야지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러니까 일본 측 입장에서 본다면 아베 총리가 우리 대통령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이번 아세안 관련 이 회의 참석을 하면서 일본 아베 총리와 한 4번 정도 짧게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물론 심오한 대화를 할 수는 없을 건데 이런 접촉이 좀 잦아지다 보면 뭔가 조금 다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까요? 예, 어쨌든 보면 이 국가의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가 일을 하는 행위 주체는 사람이거든요. 대통령도 사람이고 수상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사실은 자주 접하고 자주 말을 섞다 보면 오해가 풀리던 마음이 바뀌어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아시다시피 아세안 회의가 있고 아세안 플러스 3 회의가 있고 아세안 정상 회의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 세 개 회의차가 계속 돌아가면서 대통령께서 아마 좋아할 수 있는 게 4번 정도는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뭐 저렇게 악수하는 장면 손도 먼저 내밀어서 어제 사진 찍을 때 했던 것처럼 소프트하게라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뭐 상도 당하셨을 때 또 아베 총리가 또 이렇게 조의 표면도 해오고 했으니까 그런 거 더고 이제 악수하면서 땡겨서 뭐 그때 고마웠다, 큰 위로가 됐다, 뭐 이러면서 또 뭐 그쪽에서 또 아베가 또 한마디 나올 거고 뭐 그러면서 말을 섞게 되겠죠. 뭐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아주 이제 실무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마련할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외교라는 것도 사실 뭐 행위 예술 같은 거라서 자주 만나면서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가가 일단 뭐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대통령께서 그런 일을 조금 하셔야 될 사항이다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인상 국회의장 일본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 중인데 산토 아키코 일본 참의원 의장이 있습니다. 최다선 참의원 의원인데 지난번에 한일 의원연맹 총회가 일본에서 있었는데 그때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요. 또 문 의장과의 단독 회담, 원래 이게 좀 만나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오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일정들이 좀 차질이 생긴 것 같고요. 자, 일본 측의 어떤 태도들, 글쎄 의원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이 한일연합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만남을 주선했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뭔가 좀 성과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일본 내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냉철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그 일본 내에서 분위기는 이제 징용 문제까지 다시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또 다시 또 한국이 그런 문제 들고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은 피로도를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여론조사를 보면 과반수 이상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풀지 말아야 된다. 좀 더 시간을 갖고서 한국과 관계를 재정립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정치인들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내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투트랙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런 쪽으로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일본과의 어떤 양제 관계도 있지만 미국도 있고요. 국제사회의 어떤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면 이제 어쨌든 얼마 전에 우리 총리께서 방위를 하셔가지고 아베 총리도 만나고 이제 이전에는 어떤 최고위급 회담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문을 두드려서 이제 그 조건을 만들고 계기를 만든다면 일본 측에서도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결코 자신들의 국익에 이루한 부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쌓아준다면 관계 개선이 점차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의장이 징용 소송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본 측이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본이 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뭐 일본 반응이 좀 전혀 바뀐 건 없어요. 사실은 뭐 앞서 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철저한 의연내역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강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밀접하게 정치적인 운동 여론 흐름과 딱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가진 정서와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지금 변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달 동안 계속 사람들도 만나면서 일본 전문가가 아닌데 어쨌든 국익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고민한 게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첫 번째로 더 이상 이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국익도 확보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국익을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훼손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고 자존심을 지키자 보니까 국익이 조금 자꾸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걸 잘 하지 못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일본에 대해서 배상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다.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문희상 의장도 그런 이야기지만 마음에 달린 사과 이거는 뭐 위안부 문제지만 그 마음에 담긴 사과가 있을 때까지 더 이상 우리는 배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그렇게 가난한 나라 아닙니다. 우리 어려운 거 힘든 거 사실은 대한민국이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근대국가 생기면서 우리가 힘이 없고 전략 없고 하다 보니까는 먹힌 것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책임을 지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아픔들은 우리 대한민국들이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 배상은 우리가 한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배상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이 마음에 달는 사과가 없을 동안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이 있는 한 끝까지 낙인을 찍어서 부도덕한 국가로 전 세계에 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묶어두고 가는 게 좋겠다. 두 번째, 그게 가진 수출 규제 문제는 스테인스틸 그야말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까지 묶어둔다. 세 번째, 지소미아는 다시 푼다. 지소미아 푸는 것은 일본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미국과 동북아 안보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 요결한 것이니까는 푼다. 이런 차원에서 세 가지 원칙에서 지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소미아는 풀고 배상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지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적화된 것 아닌가. 문 의장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상에 있어서 국민 모금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언론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들어서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조금 가졌으면 어떨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께서 지소미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한일 관계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일 안보 동맹과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미국 관료들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계속 지소미아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종료 시한이 23일이기 때문에 남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연장하기 힘들다는 게 우리 입장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을 오지 않습니까? 네. 아마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또다시 우리 쪽에 강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지소미아 문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좀 미국 쪽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자체가 이거는 한일 간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이게 동북아 안보 시스템 체제 자체의 문제라고 지금 미국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 축인 한국과 일본과 미국 간의 이 시스템이 정보 유통 과정에서 맥이 끊긴다고 보기 때문에 대단히 미국은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자체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과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갈등 속에서 벌어진 문제라면 이것이 그냥 일본과의 갈등 속에서 처리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동북아 안보 체제 구조의 문제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 국익 차원에서 일단 회복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낫다. 다른 거로 일본에서 충분히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도덕적인 위상을 통해서 충분히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지할 일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지소미아를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조금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제가 좀 말이 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위 분담금 관련해서 또 다른 압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내의 어떤 시스템을 좀 제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컴파트라이즈가 했다 해서 이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또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뭐 스텔라 차관보가 와서 얘기를 하고 이제 방위군단팀은 또 따로 TF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미국 행정부와는 굉장히 좀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보를 위해서 통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게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미국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 와서는 변화가 되고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소미아 그 연장 문제까지 본다면 그러면 지소미아 연장을 갖다가 우리가 해준다면 아무런 조건에 해준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소미아 폐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국내적인 상황과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미국 측에서도 유기적으로 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국익, 명분을 훼손하면서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냉철하게 봤을 때 국익에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면 갈 수 있겠지만 그걸 할 수 없다면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을 좀 두고 저희가 어떤 것을 미국으로 얻을 수 있고 계속 미국에게 중재 역할을 해달라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난색을 표하고 그냥 회복만 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명분이라든지 실익이 없다면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북미 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올해 아니라고 시한을 뒀는데 아직까지 대화의 진전은 없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몇 달 안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원칙적인 표현에서 그치는 이런 수준이라서 북미 대화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앞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앞서 김계관, 그전에는 김영철 등등의 고위급 인사들을 동원해서 연말까지 연말 넘기면 안 된다라고 압박하는 것처럼 보채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오히려 폼페이오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가도 되겠다는 느낌을 갖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최대한대로 폼페이오는 이제 외교입니다. 외교 수장이기 때문에 판을 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형 방사포 발사하는 것도 예전과 똑같은 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비카 협상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그러면서 좀 협상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으로서 특별하게 이제 바뀌지 않은 모습이고 오히려 북한이 조금씩 지금 그 조바심을 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다음에는 더 나오진 않은데 최용해 부위원장이 연설을 했었지 않습니까? 쿠바였나요? 칠레였나요? 연설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 연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연말 이야기 그때 미국과 협상 이야기를 하는데 연말 이야기를 뺐어요.
테러 중단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도 연말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4월에 시정연설을 했는데 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연말 이야기를 뺐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조금 그 주목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전략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4월, 12월 이 시한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던 부분 전략적으로 발목 잡힌 부분이 있어서 이걸 희석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어쩌면 미국 쪽에서는 조금 여유를 갖는 분위기고 북한 쪽에서 오히려 이 겨울도 다가오고 내부적으로 조금 안 좋은 사정들이 계속 겹치면서 조금 유예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듭니다. 예. 위원장님, 이런 가운데 미국 측 대표죠. 비건 대표 승진했네요. 예. 부장관, 뭐 차관, 우리 쪽으로 그렇죠. 이야기하면 차관 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2인자가 된 건데 이게 북미 협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될까요? 아마 그 북미 협상의 실무 책임자 역할은 계속 한다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탑다운 모델에 의해서 북미 협상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비건 대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실무 대표가 비건 대표였죠. 그리고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워싱턴에서 신망이 좋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보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설득시킬 수도 있다. 이런 입장에 있다고 저희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 측 인사라든지 미국 측 인사들한테 신망이 좋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더 영향력을 가졌다면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국내적으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폼페이오 장관이 연루돼 있다고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렇다면 비건 대표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공간이 더 커질 수 있다라면 그럼 비건 대표가 합리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좀 고려하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서 위에다가 보고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설득력 있게 틀린다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측은 포괄적 합의하고 동시적 병역 조치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동시적 병역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합의가 어떠한 형태로든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줄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북미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비건 대표가 부장관 그 올라간 것보다는 북한이 전향적인 좀 자세를 보여서 포괄적 합의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약속을 해준다. 이렇게 된다면 비건 대표가 보다 어떤 영향력, 공간을 가지고 보다 북한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동시적 병역 조치에서 많은 걸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비건 대표가 진급한 것이 사실은 그 영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걱정되는 거는 그거예요. 이건 사실은 민 교수님 더 전공이긴 한데요. 미국 그 국무부가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특별 협상 대표만 할 때는 북한 문제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부장관이면 다 챙겨야 돼. 지금 스틸레로 이 차관 보잖아요. 이 사람 일, 유럽 일, 중동 일 다 챙겨야 돼요. 부장관이면. 예.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그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영향력이 결정권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어서 탑다운 방식, 민 교수님 말씀 그 부분은 있는데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얼마나 그러면은 그 부분에 미국 문제, 북한 문제만 더 집중할 수 있게 구조를 가지고 가는가 그거는 조금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예, 스티븐 비건 대표가 부국장이 되면 북측의 카운터파트는 그대로 있을 것인가 혹은 최선희 외에 제1부상으로 바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최선희는 이제 사실은 뒤로 있고 뭐 김명길이든 이런 나와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순회대사, 뭐 특별대표 이렇게 해서 했던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급으로 보면은 이제 제1부상이니까 부장관이 맞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이제 급수로 보게 되면 이제 비건하고 최선희하고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미국도 그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인사를 조치를 한 것이 이게 이제 김명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김명길이 이게 핵 문제도 이야기 한마디도 못하는 김명길 데려다 앉혀놓고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도 금방이라도 김정은 위원장 문에 들어가서 집무실에 들어가서 서기실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최선희하고는 뭔가 이야기를 해야지 한 발에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비건의 이 승진도 그것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예. 북한 쪽에서도 비건이면 싫다 하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승진 축하 얘기를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 금강산 관광시설물 철거 요구 북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문서로 자꾸 대화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좀 만나서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날
아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대화는 아직까지 힘들다. 계속 이런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 쪽에서 촉구를 할 것 같아요. 북측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연말 시한을 어쨌든 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시정연설에서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거에 어떤 그 시간표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력경쟁을 내세워서 이제 그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버티기에 주된 어떤 산업적 그러니까 그 돈이죠 동력이 되는 것이 관광산업이고요. 그것의 상징적인 게 이제 금강산 산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미 협상 남북 관계 진전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들어갈 거니까 이제 그것의 첫 번째 어떤 상징적인 조치로 금강산 그 얘기를 꺼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 그럼 너네가 문을 닫고 들어갈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좀 화가 나고 좀 뿔이 난 어떤 그 상대가 있다면 그래도 저희가 좀 아쉽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계속 그 접촉을 해서 그래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관계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촉진자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 측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명분이 작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